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16일에 개막했던 중국 당대회가 22일에 폐막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지난 시간에 중국 당대회가 상당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중국 봉쇄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우리 화학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 화학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투자 전략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화학업종에는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당초 견해는 중국 당대회 이후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시노팜, 시노백 등 그다음에 켄시노 이런 중국 오미크론 특화 400신을 맞고 빨리 개방할 거라는 게 저희 논리였고 그런데 오늘 뒤에 조금 뒷부분에서 우리 강혜경 고문님께서 자세히 분석해 주실 텐데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하이시가 켄시노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러니까 흔히들 편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지 않습니까? 그 백신을 부스트 샷으로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맞는다는 소식이 상하이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림을 한 4가지를 보겠습니다. 화학업종은 크게 보면은 중국이 열린다에 관련된 차트인데 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합을 한 차트라서 결합을 한 건데요. 붉은색이 보시면은 백신입니다. 백신인데 이게 붉은색이 델타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델타의 시대, 오미크론의 시대로 나눠야 됩니다. 2022년 올해는 오미크론의 시대예요. 근데 2022년 전까지는 델타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한 35억 도즈, 35억 명이 맞았는데 델타 바이러스에 특화된 사백신을 맞았습니다. 사백신을 맞으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이 2.2%에서 8.1%로 GDP 성장률이 2021년에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상해 심천지수가 좋아졌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한국화학업종 지수하고 결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화학업종 지수도 8,000포인트라는 거를 약 8,000포인트를 찍게 되는 거의 한 100% 업종 지수가 전체가 주가가 상승하는 계기가 중국이 델타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개방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일어나면서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게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 시대입니다. 오미크론 보시면 알겠지만은 백신의 접종이 이렇게 횡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백신 안 맞는다 소리입니다. 왜? 델타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나요? 오미크론을 맞아야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켄시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부스트 샷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녹색선 끝에 이렇게 그림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가 났죠. A와 B 중에 B가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올해가 이제 3.0%입니다. 그러니까 봉쇄하면 3.0입니다. 3.0인데 그럼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2.2, 8.1. 올해 중국 GDP 3.0 같으면 약 3.0 같으면 내년에 얼마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8%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개방되면. 그러면 업종 지수는 제가 볼 때 당연히 백신 접종 횟수, 부스터 샷과 동시에 같이 움직일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업종 대표적인 기업이 화학업종 전체가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LG화학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이 81% 들고 있는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110조 원 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10조 원이고 우리나라 두 번째 기업이고 배터리 기업입니다. 배터리 기업인데 중국을 다 포함하면 배터리 전체적으로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서 전기차 1등 기업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테슬라.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중에서 배터리 기업 중에서 전 세계 1등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CATL?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를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서유럽의 전략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중국 외쪽에서 굉장히 중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이나 서유럽의 정책적인 수혜까지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오늘 10시부터 또 실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거의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25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근데 2028년에 매출액이 한 70조 원 정도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재밌는 게 사우디 아람코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데 뭐냐면은 미국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면 테슬라가 1,000조 원이지 않습니까? 원료는 보면은 연료는 석유와 가스를 만드는 사우디 아람코를 좌측에 놓으시고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측에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사우디 아람코가 석유 가스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미국이 키웠죠. 미국이 육성했는데 시가총액은 2,5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마를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서유럽이.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실질적인 넘버원인데 110조 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 아람코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정책적으로 많이 키울 공산이 크다. 그래서 미국에 가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부분 한 40%는 미국에 갈 것 같은데 60%는 한국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우디 아람코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짧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짧게 보는 그림은 그 다음 장 보시면 돼요.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넘버원이고요. 전기차 중에는 배터리에서는 넘버원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110조 원, 테슬라는 1,000조 원, 아람코 2,500조 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올라가느냐 하면은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가 불안할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불안해야 대항마를 더 키우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보면은 110달러일 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25배를 갑니다. 그 테슬라가 지금 10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다시 25배를 갖다가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10배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멈춰져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폭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0배, 그리고 배터리 1등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5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70조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 같다는 걸 예상해 보면 110조 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만한 상승을 저는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투자 전략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81%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멘텀이 발생한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있다 보면은 둘 다 제가 볼 때 함께 좀 비중을 좀 같이 갖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자, 중국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급을 했죠. 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중국의 이 봉쇄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안, B안이 있는데요. A안은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을 중국이 시노팜, 시노백 개발 중인 이 약이 중국 이 14억 인구한테 맞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A안이죠. B안은 델타 이 바이러스로 이 4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여기에 부스터샷으로 다른 여러 가지 mRNA나 벡터 백신을 맞추는 방법 B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B안에 대한 게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B안은 중국은 이번에 그 당대에서 총리가 된 인물을 보면 상하이시 봉쇄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번에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상하이시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흡입용 이 벡터 백신인데요. 그 4백신이죠. 이 시노백이나 시노팜을 2번 접종한 거주민은 이 흡입용 백신을 오늘부터 예약을 하고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상하이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봉쇄 해제와 관련한 어떤 희소식이 좀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눈여겨볼 그 뉴욕 현지에서 지금 오늘 새벽부터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중국 상무부하고 산업정보기술부 포함한 이 6개 규제기관이 공동으로 발행을 했는데 해외 그 제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안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에서 여기 기술과 관련한 이런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안들이 지금 나와서 오늘 새벽 뉴욕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제 LG화학이 아베오라고 하는 이 항암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아베오는 미국 FDA에서 이 통과를 해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포티브다라고 하는 신장암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약 매출액 1,500억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은 약 5천억 원의 매출액을 예상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시가총액 쪽 그림을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움직이는 이 시가총액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1번 우상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 아베오는 매출액을 보면서 시가총액이 상승했다라는 1번의 큰 특징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LG화학이 인수를 하면서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간 부분이죠. 미래에 이 매출액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된 이 항암제 기업을 약 8천억 원에 LG화학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면 LG화학이 그동안 신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인식을 못 하셨는데 이번에 이 아베오를 인수하면서 이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글로벌에서는 항암, 항치매, 그리고 당뇨, 비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LG화학이 가장 또 접근해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견해는 항치매 쪽으로도 뭐 라이센스 인이나 아니면 인수, 아니면 조인트 벤처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렇게 좀 파이프라인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바이든의 그 바이오 행정명령에 나와 있는 30조 달러죠. 약 4경 원의 내용이 신약을 개발하고 미국에서 개발한 거는 미국에서 제조 같이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러한 네. 흐름과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봉쇄와 LG화학의 아베오 인수 관련된 사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